이미 중국에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만간 중국은 폭삭 무너지고 말 겁니다. 중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붕괴될 거예요.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에 현혹돼서 감히 중국을 무시해? 중국 시골 촌구석 동네보다도 작은 한국 같은 하찮은 나라 따위가 중국이랑 비교가 되냐?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 속에서 기생충 같이 살아온 나라일 뿐이야. 여기 비장한 표정으로 논쟁을 벌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연은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 및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메이라고 합니다. 중국 기상국에서 기상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 기상청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요즘 중국의 이상한 기운이 감돌지만 중국의 인터넷과 언론 매체의 검열로 진실된 정보를 찾을 길이 없는 매우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저희 기상청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기상국 직원들이 중국 국무원에 자주 불려다닌다는 건데요. 이런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중국의 대재앙이 닥칠 것 같다는 불안감마저 감돌고 있어요. 모든 일은 비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광둥성과 같은 남부지방은 우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달째 비가 멈추지 않고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지평선 위로 어두운 구름이 모여드는 걸 보고 있을 뿐이었죠. 뭔가 이상해. 제 친구이자 동료인 장웨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도 저와 같은 구름을 보고 있어요. 이런 건 처음 봐. 민원 처리에 도움되는 자료를 받기 위해 컴퓨터에 뜬 최신 위성 사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두 명의 기상학자가 작은 목소리로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더 이상 이걸 숨길 수는 없어.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이건 국민들도 알아야지. 우리가 알려야만 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니까? 미쳤어?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낮춰 다급히 말했어요. 우리가 한마디라도 실수했다간 바로 직장도 잃고 어쩌면 더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이런 큰 자연재해를 무슨 수로 속인다는 거야? 우린 몰랐다고 발뺌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야. 일본이 더 심각한 줄 아는데 이대로면 일본보다 중국이 더 빨리 무너지게 될 거야. 그 전에 한국으로 도망이나 갈까? 거긴 안전한 거 너도 알잖아. 저는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왜 우리는 모르는 걸까? 왜 비밀로 하는 거지? 전문가인 그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심각한 일 아닐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또 다른 이상한 낌새들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방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상사들 사이에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이 오갔거든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점점 미쳐가고 있었어요. 평소에 건조한 지역에 홍수가 나고 물이 있어야 할 곳에 가뭄이 들고 전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족족 모든 민원들도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이상한 날씨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농부들은 비 때문에 농작물을 키울 수 없게 되고 식량이 부족해져 물가가 올라가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국 기상국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였죠. 도대체 중국 정부는 기창국에 뭘 지시한 걸까요?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어떤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최근 일본과 대만에서 강진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전 중국의 상황이 더 최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숨기기 급급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렸는데 적어도 그들에게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시간과 정보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걸까요?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진이라고 하면 일본이 가장 심한 줄 아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지진 1위가 일본이 아닌 중국 산시성 대지진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산시성에서 일어난 규모 8의 지진은 무려 8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당시 산시성의 중심 도시인 장안에서는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그중 83만 명이 사망한 거죠. 사상자까지 합치면 인구의 80%는 사망하고 나머지는 다 다쳤다고 봐도 되는 수치였어요. 지진은 진앙으로부터 434km까지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한국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25km라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위력이죠. 당시 도시의 대부분은 무너져 내렸고 갈라진 땅 속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했어요. 이 지진으로 중국 전역이 흔들렸고 여진은 6개월 동안 한 달에 3에서 4회씩 무려 5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해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지진 2위도 일본이 아닌 중국이었어요. 중국 당산에서 일어난 규모 7.5의 지진은 공식 사망자만 26만 명을 기록했죠. 그 외에도 사망자 약 20만 명을 기록한 중국의 하이위안 지진은 무너진 집들로 인해 강이 막혀 다른 강길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도 순살 아파트, 무뼈 아파트 같은 부실 공사가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하죠. 중국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더우푸자 공사라고 해요. 두부찌꺼기 비지처럼 허술하게 만든 부실 공사를 뜻하죠. 예전 장강유역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철옹성이라 불리던 제방뚝이 순식간에 터지는 일이 있었는데 당시 총리가 두부찌꺼기 공정이라고 분노하며 질책하면서 생긴 단어예요. 그때의 단어가 불명예스럽게도 아직까지 중국에서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와 같은 외신들의 최근 보도만 보더라도 중국의 부실 공사는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단 걸 알 수 있죠. 실제로도 중국에선 잊을만 하면 건물이 무너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그치지 않고 있어요. 쓰촨성 지진 때도 두부찌꺼기 공사가 논란을 빚었고 최근 구이저우성과 장시성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이 마구 무너졌어요. 그래서 최근 광둥성을 비롯한 남부지역 일대에 내리는 역대급 폭우에서도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마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의 대부분의 건물이 두부찌꺼기 건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언제든 재해가 일어날 수 있고 다음 피해자는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주변 지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너무 끔찍하고 무섭지 않나요? 요즘 일본과 대만에서 연달아 발생한 지진 소식은 더 공포에 떨게 하죠. 환태평양 조산대의 대지진이 머지않았다는 뜻이고 대지진이 일어나면 중국이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요. 아마 10분도 안 돼서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질지도 몰라요. 저는 일본이 중국보다 더 지진이 많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지진, 자연재해 하면 중국보다 일본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일본보다 중국이 더 많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이 일본보다 더 강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절망스러웠죠. 그리고 적어도 일본엔 두부찌꺼기 건물 같은 건 없잖아요. 자연재해가 없어도 건물이 무너지는 판인데 중국은 아마 약간의 지진만 발생해도 폭삭 무너지게 될 거예요. 10분도 안 돼서 중국 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일본 침몰이 다가온다고 하지만 실상은 중국이 먼저 붕괴될 거라는 뜻이죠. 엄청난 인구를 가진 중국이 붕괴된다는 건 대규모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기 급급합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탄압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마냥 숨기고 연구로 알게 된 객관적 사실들을 대중들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죠. 중국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손쉽게 인터넷이나 어플로 지진에 대한 기본 정보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접할 수 있고 관련 사항들을 즉시 재난문자로도 알려준다고 하던데 중국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오히려 중국에서는 이런 내용의 사실들을 마치 루머인 것 마냥 치부해서 처벌을 받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니 국민들 대다수가 이런 일들에 대해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두들 쉬쉬하는 분위기이죠. 중국은 중요한 정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요. 재해와 관련된 정보도 최소한으로만 공개하다 보니 중국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일부러 방치한다는 루머까지 퍼지게 됐죠. 이러다 보니 정부는 더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게 됐고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저는 다른 나라들도 다 우리 중국처럼 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SNS나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우리 중국 국민들도 더 이상 우물 안의 개구리는 아니게 되었죠. 그런데도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린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는데 어떻게 대중은 이리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걸 알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들의 운명을 그들이 선택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날씨 회의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곳의 재난 대비에 정말 감명받았었거든요.
한국 정부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했어요. 훌륭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건축 법규가 있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대비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근데 왜 중국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한국은 지리적 위치 덕분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태풍이든 지진이든 그 빈도와 강도가 훨씬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안전한 나라가 가까이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모르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내일처럼 도와준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SNS에서 본 내용인데 수많은 병을 싣고 가는 트럭이 전복되어 거리가 깨진 병들로 난잡해졌을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일처럼 유리병들을 쓸고 치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자동차 바퀴에 깔렸을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자동차를 들어 아이를 구해내기도 하고요. 또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준다는 글들도 봤어요. 중국에선 우리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서 서양이든 주변 국가든 깔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명절이 되면 집으로 초대해서 타지에서 외로울 외국인을 챙기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처럼 명절을 지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걸 한국 사람들은 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걸 미덕으로 여기다 보니 설령 길거리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죠. 한국의 문화가 독특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중국에 사는 수억만 명의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정부가 이런 걸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진 못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가오는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빨리 중국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우선 이 진실에 대해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길 바랬죠. 가족들을 넘어 친구, 동료, 그리고 우리 중국 국민들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바로 부모님에게 기상국 직원들의 대화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곧 재난이 일어나면 언제든 중국은 바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안전한 한국으로 떠나야 한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우선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모두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하셨죠. 5천년간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위대한 국가인 중국을 깎아내리려 하는 헛소문이라고요. 어떤 재난이 닥쳐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며 저를 꾸짖으셨어요. 중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최고의 인재들이 이끄는 나라인데 어디서 중국을 얕잡아보는 이상한 헛소문을 듣고 한국 따위가 중국보다 나을 거란 생각을 하냐고 하셨죠. 그리고 중국의 시골 총구석 동네보다 작은 한국 따위가 무슨 안전한 나라냐며 그래봤자 중국의 속국이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국 따라하기 바쁜 그런 하찮은 나라가 하는 말을 지금 시대에 믿는 거냐고 흥분하며 큰 소리를 내셨어요. 중국인이 이겨내지 못한 재앙이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장담하시면서요. 그리고 정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재난을 대비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위대하고 강한 나라는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가족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에 현혹된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셨죠. 전 기상국 학자들이 한 얘기들을 다시 말씀드렸어요. 헛소문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도 중국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제가 직접 들었고 최근 들어 중국 국무원으로 기상학자들이 많이 불려갔었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전문가들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요. 그저 헛소문으로 넘길 만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국은 중국보다 역사도 짧고 한때는 속국이었지만 적어도 지금 그들의 지진 관측 시스템과 기상 예측 기술은 중국을 뛰어넘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체 없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줘요. 국민들이 그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가 공유한 정보들을 신뢰하고 협조해요. 지금 제가 한국에 영영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전 우리 가족이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선 언제든 중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재앙이 닥칠 수 있어요. 저처럼 한국을 좋아하고 그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상황만이라도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모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것 자체가 조국에 대한 배신이야.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중국이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5,000년의 역사가 만들어진 거야.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듣고 자식인 네가 부모한테 큰 소리 치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중국은 어떤 위기도 극복해왔어. 중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야.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도 안 되는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라다. 그런 나라가 무슨 기술력이 있다고 그러는지 어이가 없구나.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대단한 안전을 제공한다는 거냐. 서양과 한국이 우리를 비방하려는 헛소리에 휘둘리지 말거라. 말대꾸는 그만해라.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저를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저를 향한 원망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우리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 위험한 중국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며칠 동안 계속 고민을 하다 결심했어요. 그때 그 대화의 당사자였던 전문가님에게 진실을 물어보기로요. 다음날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박사님. 사실 제가 며칠 전 박사님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한동안 침묵이 있었고 그는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아는 건 위험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실은 알아야 하잖아요. 이건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저도 모르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어요. 린메이. 기회가 있다면 잠시라도 이 중국을 떠나 있어. 아직 넌 젊잖아. 여긴 더 안 좋아질 거야. 그리고는 최근 있었던 중국 남부 지역의 기상이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중국의 기후는 더 극단적이고 기이하게 변화될 거고 지진, 태풍, 홍수와 같은 재앙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큰 규모로 바뀔 거라고 했어요. 특히 일본이나 대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두부찌꺼기 공정으로 만들어진 중국 건물의 대부분이 무너지는 걸 절대 막을 수 없을 거라고도 말했어요. 중국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되면 엄청난 인구들이 대혼란에 빠지게 될 거고 공항과 항구는 중국을 떠나려는 사람으로 미어터질 거라고 했어요. 그건 전쟁만큼이나 큰 혼란을 야기해서 중국 전체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고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고 중국의 모든 인구가 한순간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 정보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그동안 기상국에 입단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었지만 너무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한편으로 그때 제가 우연히 들은 대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게 일어나는 이 모든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편이 오히려 더 쉬우니까요. 그럼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요? 정신이 반쯤 나간 채 물었어요. 그는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한국이라고 대답했어요. 우선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까워서 쉽게 이동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지진 같은 재앙의 영향은 덜 받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안전한 나라라고 했죠. 한국은 거센 태풍도 한국에 도달할 때쯤엔 그 세력이 약해져 소멸되거나 보통 동해 쪽으로 진행 방향이 꺾여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환태평양 조선대와도 떨어져 있어 지진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고 했어요. 지각판의 경계에 있어야 대규모 지진이 작게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도 커지는데 한국은 그 지각판의 경계와 떨어져 있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혹시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일본, 중국과 비교해서는 그 영향권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요. 저는 가족들을 다시 설득하기 위해 박사님께 제가 들은 모든 말들을 설명했지만 가족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이번에 가족들은 백두산 폭발을 염려하며 한국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죠. 백두산 내부의 마그마 압력이 상승하고 있어서 2000년대 초반에 여러 차례 지진이 있었고 가스 방출, 지표도 변형되는 등의 폭발 전조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백두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안전한 나라라고 하냐며 저를 나무라셨죠. 백두산이 한번 폭발하면 그 조그만 시골 땅덩어리는 모두 화산재로 덮일 거라고, 한국이 안전하다는 소리는 아주 터무니없다고 하셨어요. 그땐 다시 중국으로 도망쳐 올 거냐고 저를 비아냥거리기도 하셨죠. 어떻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냐며, 위험을 알 거면 제대로 알고 설득을 해야지. 어디서 이상하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감히 조국을 배신하려고 하냐고 소리치셨어요. 적어도 중국에 있으면 세계 최강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우릴 보호해 줄 거라고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그림자 안에 있던 그런 후진국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순 없다고 그런 변두리. 후진국 한국행은 꿈도 꾸지 말고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도 말라고 단언하셨죠. 그렇게 저는 가족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 혼자라도 한국으로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먼저 한국에 가서 한국이 얼마나 재난에 안전한 나라인지,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개방적인지, 또 각 도시들은 얼마나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가족들을 다시 설득해 볼 생각이에요. 중국도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야 하고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중국 정부는 이 일에 책임을 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언젠가 중국도 한국만큼 의식과 시스템 모두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래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중국이 붕괴되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